검사는 잘 하셨나요? 이제 앞으로는 MBT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해요. 요즘은 MBTI 모르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어머 너는 그렇지 그렇다 나는 이래 뭐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대화 소재로서도 잘 쓰시고, 근데 제가 볼 땐 좀 더 이것이 대화 소재를 지나서 좀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까지도 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 또 우리들의 평화까지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MBTI는 MB가 사람 이름이에요. 마이어 브릭스, 모녀간의 이름이고요. T는 타입, 성격, 유형을 얘기하고, 인디케이터는 요쪽을 가리키느냐, 요쪽을 가리키냐 이런 뜻이죠. 1920년대부터 마이어 브릭스라는 분이 INFJ신데 이분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반응을 보이는데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그룹끼리 모아놓은 것이 이제 이 성격 유형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3대에 걸쳐서 70년에 걸쳐서 완성된 통계로 이루어진 업적입니다. 1920년대 초에 융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거진 비슷했지만 융의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해서 당신네 거를 내려놓고 융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오랜 40년이 넘는 기간을 통해서 통계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칼 융의 그 성격 유형을 가져다 발전시켰다라는 건 우리 의분들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BT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본다면 나에 대한 이해와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요거를 활용해서 학습 방법도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도 개발할 수 있고 또한 진로도 찾을 수 있고요. 회사 같은 조직에서는 어떠한 부서에 어떤 유형을 하면은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서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UCLA 교수인 다리오 나르디 박사가 이 MBTI 각 유형이 혹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갖고 연구한 부분이 있는데 무척 재미있는 자료예요. 여러분들 이제 16가지 유형을 설명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면서 보면 재미있고 또 이해도 빠르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칼 융이 얘기한 성격 유형에 대한 선호 그 설명을 간단히 할 텐데 물론 이제 해설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앞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호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 더 편하게 잘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4가지의 선호가 있는데 외향과 내향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외향이 익스트로버전, 내향이 인트로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글자가 외향은 E, 내향은 I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타고난다고 보죠. 그래서 외향이냐 내향이냐도
타고난다고 보는 부분인데, 외향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활동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쓰지 않나요? 왼손도 쓰지만 오른손을 더 잘 쓰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때때로 필요하지만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에너지를 얻기 힘들다.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올 때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쓰는 게 편해요.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과 말로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요. 그런데 비해서 내향은 다 생각이 정리가 돼야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내향은 어떤 소문에 대해서 제일 늦게 듣는다. 내 내면으로 에너지가 향해 있기 때문에 외부를 보는 것은 좀 늦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디 갈 때 처음 가는 장소가 두렵지 않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나는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말을 먼저 붙이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로 보여지고요. 외향은. 내향은 또 그와 대비되게 혼자 조용히 있고 누가 말을 붙여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새로운 장소,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이고, 처음에 이제 외향들이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에너지가 딸린다고 했는데, 내향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과 오래 시간을 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S와 N 선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갔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인식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감각형 센싱이다, 또 인투이션 직관형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센싱 감각형은 S를 쓰는데 직관형 인투이션은 두 번째 글자인 N을 대표 글자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S냐 N이냐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인식할 때 쓰는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들은 정보를 인식할 때 감각, 청각, 시각, 또 촉각, 미각, 이런 식으로 오감을 사용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또 아주 순식간에 작은 부분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직관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큰 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좋았다, 이 정도로 큰 틀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감각형인 분들이 현실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긴다 라고 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을 잘 파악하는 데 비해서 직관형을 쓰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판단을 하지 현실적으로 무엇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이 부분에 좀 약해요. 그리고 감각형이 어떤 사실이 중요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게 좀 굉장히 편해지는 데 비해서 이 직관형들은 이 사실보다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비전,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맞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맞지 않아, 그럴 때 직관형들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 감각이 있는 감각형이 볼 때는 아니 그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왜 그만둔다 그래, 지정신이 아닌가 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감각형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는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실수하지 않게 그거를 잘 갖다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 직관형인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맨날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길 말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신이 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독창적인 방법, 창의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직관형들은 세부 사항을 이제 놓칠 수가 있고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 집중력을 잃을 때도 있대요. 다음 설명할 선호는 이것도 기능인데요. 판단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thinking이냐, feeling이냐, 그래서 T냐, F냐로 구분을 하고 사고형이다, 감정형이다로 볼 수 있어요. 그 사고형은 판단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으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옳다, 그르다로 좀 판별을 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고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객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비해서 감정형은 좋다, 나쁘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법이 결정되어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 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공정하기보다는 좀 더 관계 위주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 위주로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수용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많이 배려하는 편이어서 말을 할 때 부드럽게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고형은 좀 더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선호는 이건 생활 태도에 관한 것인데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판단형은 저징, 인식형은 perceiving으로 볼 수 있는데 판단형이 한 가지 일을 끝내고 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게 분명한 데 비해서 인식형은 이 일을 하면서도 어머 이것도 재밌겠다 저것도 재밌겠다 하면 좀 같이 여러 가지를 쫙 한꺼번에 하다가 에너지가 많이 딸리는 것을 느끼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형이 어떤 일을 할 때 요 시기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계획을 쫙 세워서 준비를 딱 하고 시작을 해야 마음이 편한데 비해서 인식형은 이 일 괜찮네? 그럼 머리부터 뒤밀고 하나하나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일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판단형들은 내가 이 계획한 일이 저 일이 중요해 보이지만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불편한 데 비해서 인식형은 내가 계획했던 거지만 이게 더 중요해? 그럼 얼른 내려놓고 중요한 일을 이렇게 부담 없이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판단형들은 어떤 이제 계획에 맞춰서 데드라인이 되기 전에 이 일이 어느 만큼 해야 이 데드라인에 맞출 수 있다는 걸 딱 보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딱 끝을 내고 한번 검토를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식형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도 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가 데드라인이 딱 돼야 이 열어놨던 정보가 따다다닥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오가나이징이 되면서 몸도 빨리빨리 탁 움직여서 데드라인에 맞춰서 딱 그럴 때 더 능률이 오르는 그런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판단형들은
꾸준히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식형들은 뭘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실은 일과 노는 것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좀 여유를 갖고 싶어 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판단형들은 어느 정도 정보가 입수되면은 딱 오므리고 확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인식형들은 새로운 정보가 뭐가 또 있나,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마무리를 했는데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로 볼 수 있어요. 판단형들은 일이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하는 반면, 인식형들은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8가지 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8가지 선호가 각각의 특징이 있고, 이 8가지 선호가 이제 각각의 4가지 글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2가지 중에 하나가 택해져서 4가지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가지가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또 형성하고 있어요. 자, 16가지 유형 중에 내 유형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